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아무래도 큰 어떤 이제 이슈로 작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경계감이 많은 그런 양상이었고, 다만 이제 반도체주가 비중이 좀 높은 증시, 뭐 대만이나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우리 증시도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 반도체라든가 IT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부진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금융 지표는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반가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냥 반도체만 돋보였던 한 주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뭐 주요 이슈를 보면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 짜여진 각본인데 재량 지출 부분에서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채 한도는 높여주고 대신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조금 일부 좀 삭감하는 그런 형태로 좀 합의가 거의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디폴트 기준일이 6월 1일이 아니라 6월 5일로 이제 옐런이 수정을 했습니다. 6월 1일이나 5일은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6월 2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지나가면 주말에는 또 별다른 의미 있는 지출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6월 1일이라고 하거나 뭐 6월 5일이라고 하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건데 어쨌든 표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주중에 이 표결이 진행이 되는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경제지표 중에서는 4월 PCE 물가가 예상치 상회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이 부분이 갑자기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증시에 이게 변수가 되는지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걸로는 이번 주에 부채 한도 협상 표결이 될 거냐 이 가능성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게 메인 프레임으로 넘어오게 되는지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표결이 안도감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차피 날짜 지나가면 끝나는 이슈고, 그 다음 메인 재료가 뭐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금리 인상 이게 메인 재료가 된다라면 조금 골치 아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이 부분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주요 종목으로 보면 지난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요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죠. 사실은 뭐 엔비디아나 마벨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매주 똑같은 종목으로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크론이 강했고, 테슬라 강한 것도 좀 특이했죠. 7.2% 이상 테슬라가 강했고, 이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난주 거의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벨 테크인데 이 종목이 사실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일 센 종목입니다. 이게 올해 연초에 33달러가 저점인데 저점 대비 2배 올랐고요. 그리고 5월 들어서만 65% 정도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AI하고 연결고리가 있고 AI 때문에 매출이 급증한다, 이렇게 선언한 공개한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게 이제 미국 최근 10년 동안 템버거 10배 정도 이상 올라간 기업들 리스트가 쭉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텐텐버거입니다. 텐텐버거. 그러니까 햄버거 11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엔비디아가 압도적이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엔비디아는 저거는 그 이전에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붐에도 올라가고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막 올라가고 하여튼 뭔가 좀 이슈만 있으면 PC 환경이 변화가 된다 이런 어떤 이슈만 있으면 엔비디아가 막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화제의 중심에는 돌이켜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다른 종목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텐텐버거 종목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는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12%나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조선주가 또 강하게 올라갔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또 제법 올라갔죠. 그러니까 미국의 테슬라하고 그 반도체주가 올라간 거하고 맞춰서 우리나라에선 좀 이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컴투스홀딩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폭으로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PSK 같은 종목 오히려 마이너스였고,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좀 뭐 미래 반도체,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특징적인 어떤 AI,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이런 연결고리에 엮이는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인 게 이제 지난주의 특징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금 동향으로 연결지어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 7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10주 중에서 9주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순매수 규모가 1조 4천억을 2주 연속
넘기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특징적인 건 지난주 그 이머징 시장에는 자금이 이탈이 됐어요. 예, 자금이 빠져나갔거든요. 계속 3주 연속 유입되다가 빠져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중국을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 나간 건 다른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지표도나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 이것 때문에 빠진 거고 우리나라하고 대만을 1, 2위로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도체 매수한 거구나. 예, 그냥 증시를 전체를 매수한 게 아니라 중국을 팔고 반도체를 매수한 게 지난주 외국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실제로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1조 4천억 매수했는데 순매수 1, 2위 종목 하면 그냥 그대로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테슬라가 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순매수 3, 4위가 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2차 전지주 말고 코스피에 있는 대형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샀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조선주 좀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금융투자가 매도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순매수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제법 매수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조선주가 좀 많이 껴서 들어온 게 지난주 기관의 특징.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뭐 LNF가 매수 1인데 엔터주, JYP, YG 이런 게 들어가 있었고요. IT 계열, 동진세미캠, 원익 IPS, 뭐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게 특징이었죠. 기관도 역시 LNF가 순매수 상단이었고 그 외에는 역시 이제 IT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그 외에는 그냥 뭐 업종 내에서 이제 골라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종목 장세, 외국인 같은 경우도 약간 종목 장세 가까운데 이제 IT와 이제 엔터주 뭐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은 게 지난주 외국인들의 특징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를 보면 금리 인상 확률,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은 이미 조금 지나가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지고 어떻게 이제 또 프레임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이번 주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될지 아니면 그냥 반짝 한번 그러다 말지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결지어서 이 다음 재료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런 프레임으로 될 거냐 아니면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경기 바닥이니까 쟤네들이 올라가지 뭐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되느냐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대로 외국인들이 중국을 팔고 한국과 대만을 매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도체만 매수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반도체만 딱 매수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근데 거의 반도체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 이게 매수가 좀 확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증시를 작정하고 올릴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개 중에 4개가 들어와야 돼요.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금융. 이 5개 중에 4개가 순매수면서 매수의 일관성이 있으면 외국인들은 지수를 작정하고 올리는 장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만 매수하고 지수는 멀쩡한데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도로 가게 되는지 이것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얘기 나와서 좀 보면 지난주에 PCE 물가가 좀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던 추세였는데 뭐 5.4, 5.1, 4.2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다시 튕겨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죠. 전월 대비도 내려가다가 또 튕겨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인상 쪽으로 다시 기울었습니다. 이게 이제 동결 쪽이었는데 동결 확률 35%, 인상 확률 64%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상 확률이 높아졌구나. 이런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저게 4월 지표예요. 지금 5월이잖아요. 저게 4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6월 FOMC 전에 5월 CPI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로는 예상치가 0.19. 전월 대비 0.19, 전년 대비는 4.12. 이제 뚝 떨어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5월 PCE 같은 경우는 지금 0.4가 나왔는데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트 같은 경우는 보면 0.19 정도로 내려가는 걸로 현재까지는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걸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 막 연속적으로 물가 부담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5월 CPI가 나오는 FOMC 직전 회의에 나오는 수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좀 공방 정도는 벌일 텐데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서 쉽게 금리 인상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4월 데이터보다 중요한 게 5월 데이터니까 요걸 또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이게 보시면 이거 주봉이거든요.
삼성전자 주봉 봐서는 와 중요한 저항대 다 돌파했다 으쌰으쌰 이런 기분 들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지분이 한 50% 왔다 갔다 되는 종목은 달러 차트로 봐야 돼요. 예, 달러 차트로 봐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은 이제 달러를 감안해서 같이 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반도체주는 200주선을 봐라. 근데 200주선이 과거에는 지지선이었다가 이번에 저항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에 딱 거기서 끝났어요. 반등이. 그다음에 카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딱 끝났죠. 원래 200주선이 지지선이었는데 월요일이 미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주말에 미증시 분위기를 우리가 화요일에 그대로 안아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돌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이 과연 계속 매수를 해주는지 아니면 한 단계 끊어주는지 이번 반도체가 기술적 반등인지 완벽한 추세 반전인지 이거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 제가 연초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드라마틱한 턴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의 주가가 40% 정도 올라간다. 이 40% 삼성전자 주가가 연간으로 올라갔을 때 잘 보면 그 다음에 실적이 확 턴이 됐거나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액으로 증가되거나 증액되는 영업이익이 더 확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 때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확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막 29조 원 하다 54조 원으로 확 올라갈 때 그의 이제 주가가 그 전에 이미 40%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두고 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그런 게 거의 유력해지느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수시로 계속 내용들 뭐 여러분들 맨날 기억하실 수는 없으니까 뭐 계속 내용 정리해서 그때그때마다 고비가 될 때마다 내용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고릴라 리서치에서 제가 제 텔레그램 채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여기 주간 증시 위에 하단에 제 링크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은 SHMSTORY 그러니까 시황맨 스토리 요거 이니셜 하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 오실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카페에 제가 링크 걸어놨거든요. 고릴라 리서치에서 주간 증시 하는 데다가 걸어놨으니까 뭐 이게 질문이 올라와서 예, 제가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또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